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밤에 온 것 같지?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밤의 목소리랑 낮의 목소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래. 말할 때 밤이 좀 힘들긴 하지만 좀 더 뭐랄까 안정된 느낌이라 그럴까? 예.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커피를 준비해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졸음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이제 강의가 있어서 일정이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거 준비하려고 최대한 체력도 아껴놓고 오늘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았거든요. 어제 너무 헤맸더니 어제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헤매서 좀 제가 몸이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전에 약을 먹었어요. 항생제도 있고 좀 독한 약인데, 이 졸음이 오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을 잘 촬영하고 할 수 있으면 블로그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잠을 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전차를 볼 거죠. 뭔가 대단한 거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좀 시시해서 혹시 실망하실까봐 항상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손님하고도 아주 오랜 단골 손님이세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때 알았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던 시간이었는데, 물론 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다 말씀을 안 드렸겠죠. 미리 아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인생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제 판단하에 일단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의미를 이제 한 3년, 4년이 지나서야 느낀 이제 저희 단골 손님이 오늘 오셔서,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거든요. 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그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주신 저희 그 단골 손님 너무 감사해요. 네, 뿌듯했습니다. 이제 전차 진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며칠 전 계속 목이 막히고, 오늘 오전에 이제 러버카드 하면서 목소리도 되게 이상하고 아무래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목에 염증이 또 심하게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게 너무 삐뚤어져갖고 정말 민망했어요. 정말 민망했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똑바르게 세팅하려고 정말 노력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네, 잘 봐주시고요. 자, 전차 다시 또 들어갈게요. 그러게, 전차는요, 기본 키워드는 승리예요. 그래서 활력을 뜻하고 패기를 뜻해요. 젊다라는 얘기야. 정복력, 정복하고 개선하고 개척하고, 저는 이거를 장군 카드라고도 읽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예, 그래서 왜 갑옷을 입고, 예, 전략을 짜고, 전략을 짜면 누가 일을 해요? 말이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장군 카드로 읽기도 하고, 군인 경찰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미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복, 그쵸?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여행을 뜻하기도 해요. 뭐 해외여행도 되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약간 장거리 좀 멀리 이동하는 거, 유럽이나 이렇게 대륙에서는, 대륙
국가에서는 이 땅을 통해서 국경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거리적인 어떤 출장, 여행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이동수, 이사 이런 것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꼭 외국으로 나간다 라기보다는요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출장을 자주 다닌다거나 움직임이 있어서 뭐 군인 경찰처럼 경찰은 아니지만 군인들은 이제 좀 변경에 의해서 지역을 이동해서 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직업적 특성을 전차카드에 대입을 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력, 행동 이런 것, 이게 전차에 추진력이 있어야지 뭔가 일이 벌려져요. 문제는 책임감이 없어서 수습도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경솔함이 있고요. 승부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에 앞서서 경솔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인자, 1인자는 안 돼요. 왜냐면 행동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행동을 하는 거지. 진짜 1인자는요 앉아서 책임지고 뒤를 봐주고 그래서 전차는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2인자죠. 그리고 착각. 자,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겼어요. 과연 내가 이겼을까요? 아니요. 내 전략을, 물론 내가 전략을 했고 진두지휘고 지휘를 했기 때문에 공은 있지만 결국에는 또 그 현장에서 더 앞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대신 피를 묻혀주고 목숨을 바친 병사들이 있었으니까 장군은 그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덕을 받는 거죠.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혼자 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너무 양심적인 경우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책임져서 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 다 했다라는 오만한 착각과 내가 너무 못한다라는 또 너무 착한 오만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 그 두 가지 착각을 다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중도어차. 예, 끝발이 약해요. 예, 추진, 전진 이것까지는 좋은데요. 끝을 보는 게 약해요. 그 능력이 조금 약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서두르다 교통사고는 거죠. 주의력 산만이라든가 서두르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허당기질이 있다 그러죠. 예, 착각 속에 성공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이 전차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라든가 그보다는 신이 도왔다, 할머니가 도왔다, 할아버지가 조상이 도왔다. 하여튼 운이 행운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행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행운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아무래도 더 복이 없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하늘의 도움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예. 일단 왕자병. 예, 자기 관리 잘하고 남한테 보여지는 거, 체면, 매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한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없던 사람도 조금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허우대가 좋기 때문에 예, 왕자병 걸릴 법은 합니다. 예, 하지만 진짜 왕자인지 아닌지는 진짜 왕자인데 왕자병이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진정 왕자가 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다운 행동을 하면서 정진을 해야 되는, 꾸준히 정진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격지심이라든가 하체부실은 뽀대가 좋지 힘이 좋은 건 아니고요. 예, 뽀대가 좋지 건강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컴플렉스. 예,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실력이 좀 부실할 수 있는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요, 자존심에 남들이 보는 시선에 맞춰서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아, 내가 주제 파악, 자기 파악이라고 그러죠? 그냥 저는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인정하잖아요. 성공하세요. 우기지 마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차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했고요. 이 전차의 오리지널 카드를 보면 두 말이 있죠. 두 말이 있고 그 시멘트 위에 이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어떻게 긁고 가 이 아이들이. 뽀대죠, 뽀대. 그죠? 예, 그래도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들은 리더가 돼요. 일단 오리지널 그렇고, 저는 이게 무엇을 표현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 7번의 수가 신성의 수고 되게, 예, 완벽한 수거든요.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고 되게 멋진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크를 갖고 통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요, 특별의식을 뜻하기도 해요. 예, 난 특별해.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원한다거나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을 중요시한다거나 해서, 예,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생활 수준이 맞아야지 그게 이제 인맥 형성이 되잖아요. 지연 학연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지연 학연이 같더라도 거기서 또 수준이 안 맞으면은 함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수준을 함께해서 끼리끼리 예, 약간 그런, 그래서 재수없어 막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특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또 얼결에 뭐 인정을 받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의 수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요, 사실은 체면의식을 가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하고 자기를 계속 다듬고 자기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데려와서 누구씨 같이 합시다 라고 좋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그냥 기회주의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오만하던가 이런 식으로 남을 깔보고,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남을 깔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 컴플렉스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꾸민다거나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그것만 아니라면 적당한 자기 과시라는 것이 7번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세요. 그것이 7번 분들한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7번이 좀 강하신 분들은요, 좀 자기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7번 수가 은근히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전에는 그거를 좀 말 그대로 못난 이처럼 약간 자꾸 그 컴플렉스를 가리고 이렇게 잘난 척, 그러니까 하여튼 들키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풀 메이크업에다가 옷에서 가방, 신발까지 딱 세트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짜여지지 않으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맨날 지각했어요. 그건 뭐 사실 지각하는 게 더 비매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완벽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안 된다거나 조금 힘들었었던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예, 그게 제가 볼 땐 7번의 아주 단점. 지금도 같아요. 너무 자꾸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많이, 그것도 제 욕심이죠.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충고를 해줬어요. 너무 길게 찍지 마세요 라고.
그쵸? 그때 욕심인데,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그래도 이건 착한 욕심 아닐까요? 그래도 뭐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근데 저는 양심껏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제가, 너무 모르면서 속된 말로 설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적당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이겨내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루하더라도 어머 왜 이렇게 말만 많아?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이 충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하고 좀 섭섭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여지까지 항상 그랬어요. 상담을 할 때도 전 제 컴플렉스를 감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상담하다가 나 이거 매뉴얼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손님 앞에서 펼쳐요. 물론 새로운 카드라든가 공부하고 있는 카드.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아직 공부하고 있어서요. 예. 근데 좋아하세요. 왜? 잘 모르면서 엉뚱한 말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천재도 아니고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의 약간 부족한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감추면 발전을 못 하잖아요. 예, 영어 같은 경우, 언어 같은 경우에도요, 뻔뻔하고 쪽팔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잘해요. 그냥 뻔뻔해지고 좀 한번 창피해 봅시다. 괜찮아요. 저 예전에 그거 목숨보다 싫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놓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줌마가 되고 나서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이를 낳다보면 아무래도 내 모든 뭔가 와, 전 제 몸이 그렇게까지 불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좀 내가 동물이 된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우울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성숙과 마인드적으로 성숙을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성숙을 할 수 있었음에 아픔도 많았고 힘듦도 많았지만 아직도 감사해요. 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얘는 스팀펑크의 전차입니다. 저도 모르게 얘를 읽어버렸어. 영어도 못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게 좀 감각적으로 좀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게 확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탁 나와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자, 우산을 썼어요. 막 먹구름 잔뜩 껴있고요. 심상치 않습니다. 날씨가. 이 와중에서도 말들을 근데 철로 된 것 같죠? 말을 끄면서 마차를 이제 진두지휘하는데, 아이고야, 이 아줌마도 겉멋이 제법 있네요. 섰어요, 심지어. 이 날씨 안 좋은데, 이 와중에 얘네들은 뭔 고생이라? 반사돼서 잘 안 보이겠다. 얘네들은 뭔 고생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전차는요, 다소 이런 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을 시키거나 그런 약간 이기심이 있어요. 목표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임도 필요한 거다. 근데 7번은 자기 성찰을 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이 싫고, 그게 이유가 어찌됐든, 내가 뭐 욕먹어서 그게 싫던, 아니면 진짜 싫던,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싫던, 하여튼 그렇게까지 구차하기 싫어서 싫던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적인 면을 감추고, 참고 너무 자기 성찰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힘을 못 쓰고 발전을 못하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때로 추진력이 필요할 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감당해야 될 것들은 약간 이제 내가 그것마저도 감당할 마음을 안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번엔 재밌는 카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 이 카드 너무 좋아요.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보람 있어요. 액션. 추진력하고 비슷한 건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케이크 먹어야겠고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고.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도루묵 될 건데 그래도 먹고는 싶고. 근데 이분의 표정 너무 웃겨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저는 식욕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서 그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이 마음은 모르겠어요. 절실하게 와닿진 않고 귀엽게 와닿아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이분이 건강만 하다면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예. 저는 살찌는 거 싫으면서 이기심이죠. 근데 때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집이 있는 게 더 잘 어울리고요. 그게 복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근데 저는 살이 찌면은 이상신호예요. 예, 갑상선 저하도 있고, 저는 체질상 그게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서, 제가 살이 찌는 거는 좀 붓고 균형이 깨진 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어서 살이 찌는 형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찌는 거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살이 찌는 것과 저처럼 좀 붓기가 살로 되는데, 그 부는 것 자체가 순환이나 이런 쪽이 막혀서 그러면은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증이 잘 나는 것이,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민감하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약한 것도 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부작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 자, 오늘은 무엇을 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책을 안 골라놨거든요. 아, 맞다. 오슈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머나, 6번에서 오슈제를 안 했었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고 6번 연인 잠깐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친 짓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미친 짓이죠. 사실상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모든 사랑은 미친 짓이고 맹목적인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은 바로 존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단 하나의 눈이다. 야, 멋지네요. 이 말, 그쵸? 이 말 너무 멋져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할 때는 그 로맨스에 빠져서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그건 한낱 꿈이지 않아? 그건 한낱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이런 것처럼 사랑 그거 니네가 그냥 술, 담배처럼 그 환상의 기분에 적고 싶은 중독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던 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달라질 거예요. 그쵸? 네, 깨어있음 카드입니다. 오늘 전차. 아까 빼먹은 것 때문에 잠깐 봤고요. 깨어있음. 자, 당신은 깨어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없고 해야 했던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바로 깨어있습니다. 장막을 뚫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컴플렉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알거든요. 내가 아는 나의 약한 면,
나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시원해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못났다는 소리만 많이 들었고, 공부도 잘 못했고, 하기 싫었고, 집중력도 없고, 산만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도 컴플렉스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이 성인이 됐을 때 약간 과장, 포장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뭐 화장을 짙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옷에 환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카드값을 빚을 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고, 예, 시행착오 참 교통사고 많이 냈죠 저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저에게 정말 많은, 예, 도움이 되고 좋은 영감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어떤 거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는 오늘 아까는 원래 이걸 봤거든요. 돈이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란 책이 있어요. 자, 돈에 쫓기던 삶이 펜과 노트만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그럼 오늘 그래 이걸 마음 먹었으니까 이거를 할게요. 그냥 막 보자. 되게 짧아요. 오늘 짧게 넘어가죠. 7번 마법, 이 마차하고 관련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이 부분 했으니까, 네, 돈 중요하죠. 7번 사람들은요, 돈 욕심이 없는 건 아니면서도요, 약간 의미를 쫓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 그러니까 이성과 열정라든가, 어떤 그 성리와 성공과, 이런, 그래서 그 조절이라고 하죠. 명예와 금전이라든가 이런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아서 실속 없이 빚 좋은 개살구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금전을 되게 이렇게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리랜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라든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관리를 못해서 남는 게 없고 모으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정하고 해서 결혼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결혼을 할 것이며, 근데 그러함에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돈 이야기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뀌는 계기가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 불안, 슬픔, 갈등의 감정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경험은 부유함이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무언가 맞바꾸는 거래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그 돈이면 신칸센을 몇 번 더 탈 수 있다던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한 번보다 10번이 더 풍요로울까요? 1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풍요로울까요? 풍요는 숫자나 횟수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그랜클래스가 비싼 좌석이라고 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랜클래스를 탔을 때의 기쁨과 쾌적함의 가치를 느꼈던 것이죠. 놀랐어. 여기 전차 나오네요. 뽀대. 다만, 그러니까 가치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돈을 못 모은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 좀 번듯한 거. 근데 전차를 가진 분들한테는 이거 중요해요. 자기를 조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기관리적인 어떤 자기 포장,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 그리고 품위 유지비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분이세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내가 나는 뭐 외모 관심 없고 난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투자를 해서 자신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7번의 운명이거든요. 정복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걸 정복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한 번 하잖아요. 계속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 멈추지 못하죠. 더. 그게 꼭 돈, 권력 이게 아니라 성취욕, 성취감, 성취의 만족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중독만큼이나, 중독은 아니야. 하지만 중독만큼이나,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절 못하고 너무 오라락 가버리면 이제, 대굴대굴, 교통사고 나는 거죠. 다만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그랜클래스의 여유로움을 좋아합니다. 표면적인 숫자나 양보다는 질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7번다운 생각이 나오네요. 자신에게 돈도 시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질문해보세요. 정말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절약에 의식을 하지 마세요. 돈은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돈도 돈으로 산 물건도 쓸 때 느끼는 감각이 쌓여서 풍요와 부를 낳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진정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느낀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줄의 마법 노트 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에게 마법을 거는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전, 자신이 한 그 실전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 궁금하시다면 사서. 제가 뭐 광고 모델은 아니지만, 저 예전에 CF 많이 찍었어요. 예,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찍었어요. 그래도 제일기획 거, 삼성이죠? 그쪽 거를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일맥상통하는 게 나오는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뭐 얼마나 유명한 CF 모델이었겠어요. 그냥 뭐 거의 엑스트라에 가깝죠. 그렇지만 그래도 엑스트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것만 찍었다는 거, 예, 그쵸? 그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걸 하겠다고 아둥바둥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제가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성실성? 조금 진취성? 이게 좀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겠죠? 제가 사실 그 예전에 애니콜 박세리 씨 손 모델을 대역으로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삼성 거 제일기획 걸 많이 했으니까 제일기획을 한 번씩 이제 그 제일기획을 들어갔었거든요. 놀러 기웃거려야지 뭐 일이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리님하고 이제 안면이 어떻게 터서 그쪽 기획부서의 PD인지 대리님인지 뭐 저그 관심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저를 이제 그래도 종종 친근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박 대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갔는데 박 대리님도 그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그냥 얼결에 그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서 문서씨 오디션 전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오디션 보고 있는데 뭐야? 부분 모델이에요. 그래갖고 얼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 말고 그 앞에 누가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제가 봤죠. 근데 그 조건이 박세리 씨가 운동선수, 골프선수잖아요. 근데 손이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더 좀 거칠대요. 그래서 TV에 내보내기에는 그게 호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손을 구하다 보니
제가 발탁이 된 거예요. 딱 들어가서 제 손을 딱 보더니까 작아도 안 되고요. 예뻐도 안 되고요. 예. 그래도 못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 노멀한 그 이미지에 맞는 손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하자마자 거기 감독님이 됐습니다. 하시다. 그래갖고 예, 순식간에 그래서 그거 해서 전국에 제 손으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방영이 되고 CF로도 방영이 되고 그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폴더폰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들고 있는 제 손입니다. 얘기해도 혼나지 않겠죠. 벌써 20년 가까이 20년 넘은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좀 전에 전차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번에 랜덤으로 하다가 제가 조금 칠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차는요 인맥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실성이라고 해요. 그 겸손함. 내가 잘났다면 안 돼. 내가 잘난 사람이 어딨어. 그때 자꾸 칭찬 듣고 하다 보면 착각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성찰하고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굳이 자존심에 감추거나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정말 별로예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부족한 거 얘기한다거나 들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피곤사 스스로 자기 배반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를 배반하는 자기 배반의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그 오만이라는 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무지함이었고 좀 우매함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느끼고 난부터는 저는 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또 그 철면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내 자신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기만하지 않는 연습만 꾸준히 해도 그게 훌륭한 명상이 되지 않을까. 예, 자기 성찰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성찰해야지 그러다 자아 비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직면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봐요. 저랑 예, 제가 도울게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다 아는데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스승님들이 없었으면 그럴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제 성찰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건방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명상도 안 했고요, 저 자신한테 집중도 안 했고요, 자기 용서도 없었고요. 예, 그냥 자기 용서 없이 제 자신에게 엄격했을 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아 비판에 약간 자기 기만일 뿐이거든요. 난 착해, 저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든가 이렇게 자기 연민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했으면서도 사실 그
그게 미숙했다라는 거를 작년 올해 정말 많이 또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저한테 올해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저 올해 좀 창피하지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정말 값진 눈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그 정매복음 가서 뭣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울어서 풀어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울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제가 제대로 제 자신을 직면하는 시초가 됐어.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추천해 주신 저희 타로 선생님, 그때 스승님께 언제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그 순간순간 있어요. 포인트.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스승님들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 타로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죽을 끝까지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하는 보람을, 그런 보람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줌. 모든 인연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칼린 타로 연구소예요. 제가 그래서 지은 거예요. 뭐 거창하게 제가 거기에서 어떤 뭐가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 그럴 깜냥은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깜냥은 안 되고요. 제가 자부하는 것은 분명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마음만 열어주신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을 계획이에요. 진심입니다. 예, 저 낯간지러워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프로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항상 말하듯이 타로는 마음보가 실력이다. 네, 물론 기초가 돼야 될 것들이 있겠죠. 실력이 기본, 기초가 당연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마음법이란 거를 좀 함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예,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이렇게 색칠 공부를 해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시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신의 리듬을 내 안에서 원하고 내 자신 안에서 솟음치는 그 느낌들을요,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당신들,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을 보고 아 예쁘다 하고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좀 망설임 없이 감탄할 수 있는, 지금 몇 분이죠? 44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 되게 많이, 제가 그랬었어요. 사실은 전차는 이기적이거든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왜 여기 달이 있죠. 속으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없어서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갑옷처럼 방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방어만 해서, 방어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방어가 되진 않을 거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뭐랄까, 이분 표정 보이시죠? 뭔가, 결연해 보이는 거.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전차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명분이 확실한 것에서는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멋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의도가 뭐라 해야 되죠? 그 의도나 그의 이 2인자를 했잖아요. 그를 이끌어가는 세력이라든가 그 의미들이 뭔가 부정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그것이만 아니라면 분명히 승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진짜 이기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내가 그 힘을, 이기적인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연구해 보세요.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냉혹해져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옳지 않지만 전쟁 나가봐요. 죄 없는 몰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복을 하면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때? 죄 없는 아가들도 많이 죽이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죠. 죄 없는 사람들도 다 짓밟아야 돼. 그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기주의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냉혹한이 되겠죠? 그래서 전차는 때로는 조금 대의 명분이라든가 의미를, 그 역할을 위해서 완전 냉혹해지고 그런 쌀벌해져야 되는 상황을 견뎌내야 되기도 한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주세요. 근데 왜 제가 그러죠?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할 때 좀 그럴 때가 있고요. 일 처리할 때 저도 약간 이렇게 냉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밴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칼린의 타로 이야기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타로에 관련 없는 얘기, 왜냐면 타로에 관련 없는 얘기, 좋은 얘기나 이런 거는요 너무 많이 세고 셌어요. 그렇다고 그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기왕 타로 밴드면 거기 그냥 목적에 맞게 갑시다. 원칙적인 거죠. 그래서 타로에 관련된 글, 그러니까 퍼온 거 말고 스스로 한 줄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타로에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올려주십사.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지금 4, 5년이 지난 지금도요. 저 혼자 주구장창 저 혼자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밴드 특성상 누군가가 하나를 좋은 말이라 올리면은요, 너도 나도 그 패턴이 완전 휙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밴드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뭐 좋은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너무 추진력 있게 싹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요,
굳이 좋은 글인데 그거를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싹둑 지우냐 이런 뭐 여러가지. 그리고 거기 댓글도 누군 좋다고 그냥 댓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성급하게 그냥 설명도 없이 지워버렸어요. 예, 정말 이기적이었죠. 그래서 좀 그때 회원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갑자기.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저도 시겁했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근데 저는 저대로 그때 되게 바쁠 때였거든요. 하루 종일 거의 20-30명씩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면서까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협조를 요한 건데 뭐 그거를 막 괜히 이야기를 막 거창하게 해서 서로 괜히 심각해지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된다면 또 언제 인연이 되면 또 모르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제가 계속 지속해서 해가는 거 보고 오해를 푸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그거를 바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지인 한 분이 저보고 되게 냉정하다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냉정한 건가 라고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은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다라고 저도 제 스스로 인정하니까요. 예, 인정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다. 네, 그거를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도요. 그게 마음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조율하고 하는 거에 제가 그렇게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괜히 감당도 못하면서 벌려놨다가 서로 상처받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또 다시 생각하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러니까 진심을 갖고 하면 뭔가 뭐라도 의미 있는 결론이 나겠지. 그냥 진심으로만 하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게 색칠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얼굴이 아예 없으면, 색깔이 없으면 좀 그래 보여서 얼굴만이라도 지금 급하게 칠하고 있어요. 예. 얼굴 색이 이쪽이 좀 어둡네요.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나? 그늘이 이쪽으로 더 졌어요. 하여튼간 멋진 남자네요. 멋쟁이 전차 아저씨. 그러니까 왕자병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난 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도 알 거고 얼마나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생긴 분들,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요, 의외로 컴플렉스 심하고 자신감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너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견제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이제 꼴보기 싫지. 왜? 얼굴이 무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수수하고 진실하게 어떤 생긴 분들이요, 오히려 혜택은 더 많고요, 무난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 눈에 튀잖아요. 파란만장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값을 해야 되잖아. 그 값을 한다라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칠해 볼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더 칠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점점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카드, 조언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 해야 돼요. 시간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봅시다. 좀 짧게 할까?
그런 생각을 조언을 들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지. 그게 맞을까? 그게 더 낫나? 왜냐면 더 나은 그게 더 낫다면 예. 굳이 피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내 마음이 좋아도 내 마음이 좋은데 남은 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봅시다. 이거 저번에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었더라? 예, 오해하지 말게요. 당신은 귀중하고 전부이다. 자신의 빛을 볼 수 없는 이들의 행동을 무시하라. 평화롭게 선택하라. 잠깐. 네, 커피를 마셨어요. 다이어트 커피인데 맛은 없어요. 근데 좋은 건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이게 그전까지 느낌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 먹고 조금 효과가 오는데 살이 빠졌다는 효과는 아니에요. 일단 배변 효과가 조금 원활해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숙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그 흡수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흡수돼서 붓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같아요. 자, 자아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화나게 하며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격지심 같은 거겠죠. 이 사람은 차에 타고 가는데 튀기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비 오는 날 자동차 지나가면 물벼락 맞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 나는 화나갖고 막 욕하고 싶은데 걔네들은 모르고 지나가 버리죠. 물론 그 중에서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괘씸한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둔해지는 건 내 일이 아니니까. 예, 그것들을요. 그것들을 굳이 나한테 일부러 그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조심 좀 하시죠. 조심 좀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넘겨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전차 같은 경우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차에 탄 사람 무뎌지고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 타고 있어서 내가 무뎌져서 내가 모르는 면을 다른 사람 느꼈을 때 그거를요,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어떤 매너까지 장착을 한다면 베리 나이스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고, 그래도 오늘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제가 컨디션도 좋고요. 생각도 조금 더 회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조금 더 자세하거나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칼린 타로 연구소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부족하지만 또 색다른 다른 것들을 조금 여기서 봤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리마인드라고 그러죠. 리마인드에서 복습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 저하고 함께 또 좋은 어떤 다른 그 다음에 단계로서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예, 그때는 뭐 좀 상담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저 상담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든가. 그래서 수업을, 저는 규정된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업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요점을 다듬어 드리는 정도가 저한테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감히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연락 안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도 이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 3개월 배우고 싶습니다.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매뉴얼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구워 삶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트레이닝 시켜 주세요. 저는 거기에 맞게 맞춤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건 없어요. 커리큘럼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작성해서 오셔도 좋으세요. 그럼 전 그대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예, 제가 뭐 그래도 적어도 3만 명 이상은 상담을 했으니, 예, 그런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메이킹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하고 일정 수업을 하시면 시험을 보시고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어떤 그래도 이제 보건복지부 그 산하의 민간 자격증이지만, 예, 그래도 그냥 뭐 제가 자격증해서 써서 드리는 걸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예,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이 컨디션 잘 유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뵐게요.